안녕하세요. 요즘 암호화폐 시장 보면 변동성이 정말 커서 많이들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. 오늘은 저희가 이 가격 등락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뭐 거시경제 상황부터 시작해서요. 내부 문제나 투자 심리까지 파고들어 볼까 해요. 네, 이 복잡한 상황을 좀 같이 이해해 보시죠.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지금 시장이 좀 차갑잖아요.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우선은 그 미 연준이 계속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. 뭐 국채 같은 곳으로 돈이 가니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되고요. 그리고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들, 이것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고요. 그렇죠. 밖에서도 힘들고 안에서도 좀 문제들이 터지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바이비트나 JK싱크 해킹 사건 같은 거. 보안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신뢰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죠. AWS 장애 때문에 거래소 먹통된 적도 있었고 또 뭐 트럼프 관련 밈코인 사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투자자들은 정말 불안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게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예전에는 포모라고 해서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컸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약간 무관심 아니면 좀 불신 이런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키싱크 같은 거 보면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. NFT 시장도 그렇고.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시장에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. 투자자들의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말이죠. 이런 심리가 실제 시장 움직임에도 바로 나타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런 심리가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움직임에서 딱 드러나고 있어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10만 달러 근처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파월 의장 발언 같은 거시경제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. 이게 여전히 거시경제 영향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알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은 좀 약해졌어요. 오히려 비트코인 자체의 시장 점유율, 그러니까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. 불확실할 때는 일단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은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네요. 이더리움만 해도 경쟁자들이 막 나오면서 좀 주춤하는 것 같고 솔라나도 뭐 2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150달러대로 내려왔다고 하고 리플, XRP도 계속 부진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주요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대신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이나 법정화폐로 거래하는 비중은 늘고 있거든요. 이건 뭐랄까, 투자자들이 위험을 좀 피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관망세로 돌아섰다.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시장 구조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도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다는 게 또 흥미로운데요. 특히 그 정책 환경 변화 가능성, 이거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친암호화폐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의회에서 FIT 21 법안 같은 걸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요. 이 법안이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좀 명확히 하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논의 자체가 의미가 있죠.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고요. 와, 점점 전통금융하고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인데요. 네, 그게 중요한 변화입니다. 그리고 기술 발전이나 실제 사용 사례도 꾸준히 나오곤 있어요.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더 커질 걸로 기대되는데 예를 들어 테더가 엘로이라는 플랫폼을 내놨잖아요. 물론 뭐 통계를 보면 불법 거래에 63%나 쓰인다는 어두운 면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활용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. 양면성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걸로 국경 간 송금하는 거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기술 같은 거요. 이런 건 금융의 문턱을 낮출 잠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. 장기적인 성장 전망도 나왔더라고요. 2023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13조 6천억 달러, 연평균 12.8% 성장할 거라는 예측인데 와, 엄청나네요. 또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 비율이 약간 줄었다는 통계도 봤어요. 2023년에 30%였는데 2025년엔 28% 정도로. 이게 단순히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시장이 좀 성숙해지면서 단타나 투기 수요가 빠지고 좀 더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이 남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?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네, 물론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동시에 이 시장이 가진 내재된 위험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.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크고 뉴스 하나의 심리가 확 바뀌잖아요. 그 포모랑 퍼드, 그러니까 공포, 불확실성, 의심이죠.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쉬워요. 정말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죠. 게다가 규제 문제도 계속 있고요. 투명성을 높이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또 너무 강하면 혁신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잖아요. 특히 미국 SEC 움직임을 보면 좀 그렇죠. 네, 그게 규제의 딜레마입니다. 그리고 사이버 범죄 문제도 심각해요. 뭐 로닌, 바이비트 해킹 사례도 있었고 러그풀 같은 사기도 계속 일어나니까요. 이런 것들이 계속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죠. 사실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. 결국에는 너무 단기 고수익만 바라보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시장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
지금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좀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 시장은 거시경제 압박계랑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분명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하지만 동시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제도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암호화폐 시장이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 지금 확실히 강력한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은 관찰하고 인내하고 또 냉철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런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참여자는 단순히 그냥 투기적인 이익만 좇는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